오늘은 2024년 5월 28일이고요.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리뷰 앤 피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써 있듯이 방산, 전력, 반도체, 화장품 이 종목들이 오늘은 좀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장 중간에 플러스 전환되었다가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플러스 전환되고 유지를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막판에는 전환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좀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은 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 및 특징 테마 요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AMD가 3나노 마이크로 GAA 팹 트랜지스터 구조 채택 언급에 삼성전자가 수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자율주행차가 상승을 좀 했죠. 현대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이 가입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는 제가 따로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방위산업 및 전쟁 테러가 UAE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슈가 꽤 나왔던 걸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 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AI 챗봇은 머스크가 XAI 8조 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공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우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화장품은 하루 쉬었다가 하루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좀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LG전자는 밑으로 내렸어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아이윈 플러스라고 있는데, 냉각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게 되면서 아이윈 플러스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LG전자도 역시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HLB 그룹주,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아스코에서 신장 방광염 10대 연구 결과 선정 소식에 급등을 하면서 HLB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라든가 혹은 손해보험 이런 업종들이 보험사 합산, 보험손익 성장 전망 등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에 대한 얘기인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애플 아이폰 16 프로 OLED 양산 승인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스코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을 해드릴 만한 내용이 전력기기가 상승을 했어요. 전력기기. 그 다음에 SMR 요런 관련주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역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관련주들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전력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제가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리뷰 종목을 좀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5월 8일 날 LG전자 얘기해 드렸고요. 5월 10일 날 대부시스터즈, 5월 23일 날 대명에너지, 5월 24일 날 SM, KN솔, C큐브 이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게 매수가는 93,500원에서 94,000원 사이, 손절가는 93,300원, 목표가는 10만 1,000원, 2차 10만 9,000원, 3차 목표가 13만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LG전자는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브시스터즈는 56,000원, 손절가 54,500원, 목표가 75,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뭐 이거는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SM이라든가 KN솔 이 종목들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종목들은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KN솔이라든가 얘기는 해드렸지만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C큐브 역시 타이밍이 좀 안 나오는 타이밍이 나왔다가 오늘 약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한신기계는 오늘 6,000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표시를 좀 해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G전자. LG전자가 오늘 올라가면서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달을 하지 못했는데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거든요. 저항이 여기였고 제가 목표가로 정해준 건 장기로 얘기를 했던 건 13만원 수준이었어요. 13만원 수준이었고 1차 목표가는 10만 1,000원이었는데 이건 도달을 했죠.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10만 9,000원. 그래서 뭐 홀딩해서 뭐 끌고 가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10만 9,000원, 10만 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뭐 지속적으로 저는 홀딩해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LG전자의 데이터 센터 냉각 효율 시스템이 전력 효율을 높이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LG전자 뭐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뭐 10월 8일 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가 아마 이때일 겁니다.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네요. 그러면은 수익이 꽤 났네요. 그쵸? 10월 8일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때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전 고점까지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죠. 저항. 그래서 시장이 저항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 저항을 오늘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서 뭐 말씀을 해드렸던 13만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브시스터즈 말씀드릴게요. 데브시스터즈. 어제는 사실은 한항일령이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5월 10일 날 말씀을 해드렸어요. 5월 10일 아마 이때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항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손절가를 54,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을 거예요. 저점을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실적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를 제가 75,0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전에 저항을 받는 가격이 또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이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가격이 65,000원 수준. 그래서 요거 정리를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데브시스터즈는 실적이 올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린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홀딩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4,500원을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뭐 상관은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매수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내일 매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매수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시초가 매수 가능해요. 시초가 매수 가능합니다. 단 손절가는 무조건 이거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는 5만원 3%죠. 5만원 손절가 타이트하게 되면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하다. 단 손절가는 확실히 잡고 가자.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대명에너지 볼게요. 어제 소폭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말씀을 드렸던 건 5월 23일이었습니다. 이때 5월 23일이었고요. 전략을 두 개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세요. 단 손절가는 18,300원 죄송합니다. 19,0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차예요. 1차.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때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절가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18,300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18,300원. 이때쯤 될 겁니다. 전략 두 개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손절가를 잡는 게 19,000원.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 19,000원에 매수해서 18,300원을 손절가로 잡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2만원을 돌파를 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말씀드렸던 19,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앞서 제가 23,000원대를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23,000원대가 한 이때 정도 됐는데 이거는 과거로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를 계속 받던 이 가격이었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여기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게 27,000원대입니다. 27,000원대 이 가격.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5월 24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매수가 안 됐지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SM 잘못 눌렀는데 어제 급등, 최근에 급등을 했던 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매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87,000원에서 87,800원 사이를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갭상승해 갖고 타이밍이 좀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이제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99,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매수는 안 됐는데 99,500원을 터치를 하면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이 뭐 중요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제 그 하이브가 개장 직전에 SM 보유집은 75만 5,522주를 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처분 단가는 9만 531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부분까지는 좀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보유지 식수가 221만 2237주가 남았는데 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를. 이 가격이 과연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88,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드리겠습니다. 쭉 정리 한번 할게요, 제가. 그리고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N솔입니다. 제가 매수가를 얘기를 해드렸던 게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타이밍이 안 나왔는데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얘기를 해드리고 매수 타이밍을 17,480원을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여기서 17,000 거의 뭐 17,500원 부근을 좀 얘기를 해드린 거죠. 이 가격. 여기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올라가면서 그냥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1차적으로 제가 2만원을 일단은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2만원 부근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3,400원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전략을 따라가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C큐브는 제가 5,330원 부근에서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때가 5월 24일이었고요. 매수 타이밍은 나왔습니다. 5,330원이 딱 나왔고요. 어제가 나왔어요. 어제 딱 나왔고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목표가를 제가 6,2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조금 욕심을 한번 내봤는데 요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좀 버텨보자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거래량이 있죠.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동반 하락이면 이거는 매도가 맞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텨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디에서 많이 터졌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오전에 이 거래량이 다 터졌네요. 그렇죠? 다 터졌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이 5,100원이었거든요. 5,100원. 5,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 어제 언급드렸습니다. 어제 언급드렸고 매수가는 5,2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타이밍에 나왔고 1차적으로 제가 5,950원 이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터치를 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윗꼬리를 달았을 때는 항상 10분봉 5분봉을 보셔야 돼요. 자, 10분봉을 보시게 되면 거래가 여기 터지고 여기 터졌죠. 근데 위에서 거래가 터졌는지 아래에서 거래가 터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5분봉 보셔야 돼요. 5분봉. 자, 거래가 여기가 본격적, 여기가 본격적, 그리고 거래 없이 줄어들면서 이제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710원. 손절가가 아니죠. 손절가가 아니고 보유하신 분들은 5,710원이 매도가입니다. 매도가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가 다 된 거죠. 자, 그러면 빠르게 프리뷰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종목은 싹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지누스 동국제약, 동국제약은 5월 3일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매수 타이밍을 그때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매수 타이밍을 적으려고 잡아 놓은 거고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5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렸었고, 더 네이처셀을 5월 3일 날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 바디텍 매도도 4월 25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새롭게 타이밍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노스. 오늘 지노스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연간 실적은 일단은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연간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하고,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부터 뭐 상승 가능성이 있다, 흑자 전환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흑자 전환,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기대감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 보면요, 주가는 뭐 상당히 바닥이죠. 주가는 상당히 바닥이고, 매수 타이밍은 제가 14,950원 요 가격이에요. 요 가격부터 15,250원 여기거든요. 조금 내려가야 되네요. 이 가격이니까. 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에서 윗꼬리를 달았던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을 받으면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고 이 가격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폭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조정 시에 매수를 할 거잖아요. 우리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기 거기 때문에 14,35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가는 14,950원에서 15,250원, 손절가는 14,3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까지는 좀 보셔도 됩니다. 전 고점까지 보셔도 되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일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16,350원 부근까지는 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그러면 정해졌습니다. 2차 목표가는 이 가격이에요. 17,500원, 17,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적는다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수정을 계속적으로 가면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제강,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제가 5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5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은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언급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 그리고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가고 지금 1차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했어요. 전 고점 부근입니다.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는데, 주가는 여전히 좀 바닥이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동국제약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2019년 이후에 사상 최대거든요. 그리고 분기 실적 보게 되면 2분기는 좀 줄어들고 3분기 줄어들고요. 근데 4분기에 줄어드는데, 뭘 먼저 확인할 거면 할 거냐면, 2019년 해갖고 2020년이 34,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못 가도 이거는 코로나 기대감 제외를 하고서라도 23,000원 이상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외하고도. 뭐 보수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고 있는 건 22,000원대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목표가를 22,000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매수가를 얘기를 해드리는 가격은 어느 가격이냐면 이 가격. 죄송합니다.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그리고 대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 가격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매수는 19,500원 전후, 이건 전후라고 쓸게요. 전후. 손절가는 18,750원. 목표 2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바닥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콘을 볼게요. 엑시콘은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습니다. 안 이쁘게 이렇게 지금 나와갖고. 이거는 그냥 차트로 좀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이 있습니다. 매수가는 25,500원이에요. 25,500원이고 목표가는 이전에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전에 저점이었던 요 가격을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죠. 이 가격이 저항이 될 거예요. 저항이.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가격을 정한 이유는 이전에 저항이었고 그 전에도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왼쪽으로 적을게요. 매수가는 25,500원 전후. 대신 손절가 19,300원. 19,300원. 목표가 26,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엑시콘은 오늘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 엑시콘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비메모리 테스터를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인 S사에 공급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S사면은 뭐 뻔하죠. 삼성이겠죠. 그래서 비메모리 시스템 온칩 테스터 중에서 CMOS 상부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 이미지 센스 테스터 공급을 최종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 CMOS 이미지 센서 관련 S사의 양산 검증을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든가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모듈 생산 공정에 최종 품질 검사 장비로 공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와 있고요. 전 고점을 계속적으로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뭐 높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정을 받는 건 이전에 이렇게 저항이 있었죠. 뭐 돌파 시도를 좀 했다가 밀리고 했던 이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타이트하게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900원 수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잡고 있는 건 31,200원 전후입니다. 31,200원.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금 조정을 받는 28,350원이 매수고요. 손절가는 26,900원 손절, 31,200원은 목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NF 테크놀로지 오늘 참고로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자체 기술로 타이타늄 시가객을 개발하고 세계 최대 HBM 제조사에 이 소재를 공급하기로 시작을 했다. 뭐 SK 하이닉스겠죠. 국내 기업이라고 보면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종목 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실적 한번 보고 하죠. 이거는 연간 실적 보면은 사상 최대는 아니네요. 사상 최대는 아닌데 작년에 비해서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오늘 한 거죠. 오늘 했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볼 수는 있겠는데, 뭐 그냥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이거는 14,900원에서 15,100원 14,900원에서 15,100원 이 사이에 매수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여기 잡으면 돼요. 여기 이 가격 잡으면 됩니다. 14,350원. 중장기 목표가는 18,650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좋아요. 정리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 전 고점을 돌파로 하는 타이밍이 또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거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그 매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4월 25일이었어요. 이때 돌파 시도를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죠. 언제 매수를 하느냐? 17,550원에서 17,400원까지 보시죠. 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되게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혹시 여기서 깨지면 여기까지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7,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손절. 목표가는 뭐 조금 확인을 보면 욕심을 부리면 28,000원까지는 가능해요. 28,000원. 28,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다가 다른 걸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요거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넣고 다시 한번 정리를 싹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내용 중에서 이전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에 나와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좀 상승을 했던 뉴스로 인해 상승했던 종목은 좀 조정 받으면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